저 조민 씨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요새 부쩍 더 노출이 심해졌는데요. 뭐 저 사진도 있고 저거는 이제 좀 순진해 보이게 찍은 사진, 셀카 사진 컨셉이고요. 저거 말고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들 딱 예. 나가지 마세요. 이거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네. 요게 어저께 네. 화두가 됐습니다. 저 크롭탑이라고 그럽니까? 배꼽티. 뭐 관심 없고요. 저 사진을 조금 좀 확대해서 보면은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을 저게 조민의 셀카가 아닙니다. 누가 찍어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찍어줘서 막 머리 막 손 막 올리고 있는 막 본인 이런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네요. 그렇죠. 저거를 찍어주고 있는데 지금 조민이 저런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고 일종의 저거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자연스러운 샷 하고 이제 누가 찍을 때 예. 연출하는 포즈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저런 연출을 하고 심지어 이제 동료를 냈다는 거예요. 마이캣인가 뭐 내 고향인지 뭔지. 네. 그랬는데 취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서 저희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조민은 이제 완전한 연예인의 길을 걷고 인플루언서의 길을 지나서 이제는 연예활동 수익의 돈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아니 저 활동은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에요. 예명도 가수 예명도 미닝으로 미닝. 했고 네. 이 곡이 한 3분 20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니아옹, 김하늘, 김민채가 작사를 했고 네. 니아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 및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조민이 불렀으니까 벌써 이 곡에만 5명이 그렇죠. 개입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정도면은 어쨌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가수 활동을 일부 시작한 거네요. 연예인 되고 싶어서. 그렇죠. 아니 의사 면허 박탈. 의사 되고 싶어하던 사람이 곧 박탈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반납했다 그러고 지금 당국에서는 박탈할 것이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활동이 마치 그 뭐 정말 세상의 풍파에 맞선 한 젊은 여성의 성인 여성의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거를 찍고 올리고 편집하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저거 프로의 손길이 보인다. 누가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뭐 열린 공감이랑 같이 하는 거냐 아니면은 김어준 팀이랑 같이 하는 거냐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저거는 전문가 손길이다 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작업 들어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민을 가운데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출자가 있고 조민은 일종의 퍼포머가 되는 거죠. 저거는 그냥 예.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거로 수익 창출을 해보겠다. 사실 네. 저희 열린공감 TV나 이런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엔 돈이었지 않습니까? 네. 돈 때문에 뭐 상업적으로. 싸우고 난리 났죠. 예. 예. 그럼 조민도 결국 돈이 목적인가요? 저는 뭐 경제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 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제 현충원 가가지고 김대중 네.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도 하고 네.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 베를린에서 비록 수박들한테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공격을 받았지만 네. 인천 공항에서는 네. 우려했던 그 폭력 사태는 나지 않았고 이제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왔고 네. 그리고 이제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 인터넷에서만 욕하고 난리를 치고 위협적일 뿐이지 실제로 정말 별거 아닌 사람들이 아닌가. 수적으로 얼마 예. 안 된다. 예. 예.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 네. 들어오니까 전 대표죠 들어오니까 어쨌든 개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징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곳곳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신천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낙연 전 총리를 신천지랑 갑자기 연결을 시켜갖고 그 명예를 훼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지금 이어지고 그런 있는 거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자면은 뭐 희한한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네. 이낙연 대표가 나갔다가 네.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 네. 이게 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노아의 방주 기간 어머머머, 아우 말도 안 돼. 아우, 그런 거를 진짜. 갖다 붙인대요. 아, 야 저 이거 봐 사람들 봐라 진짜. 신천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아내는 거죠. 신천지라는 증거를. 음. 그래서 개딸들이 그걸 주워 섬기는데
어머, 광우병 괴담이나 저 후쿠시마 괴담 이쪽에 투입하면은 아주 큰 인재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들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이미 그 이재명, 네. 이낙연 그 경선 때 네, 네. 경선 때부터 신천지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네. 그 주장을 했었던 장본인은 또 김어준이더라고요. 아, 김어준이. 예. 참, 김어준 무당은 진짜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신천지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네.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당시 네. 경선 후보가 저 정도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거의 이재명 후보를 그렇죠. 막판까지 붙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거 신천지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저 민주당 그 당내 경선이 뭐 열흘 혹은 2주만 늦게 치러졌어도 이낙연 추세를 봤을 때는 완전히 뒤집었다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개딸들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참배를 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거예요. 김대중 정신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괴로운 시기 원점에서 정치를 다시 생각합니다. 느끼하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비슷해졌어요. 네. 조금 더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국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못다한 책임을 앞으로 다 하겠다. 예. 자, 어제는 원점론을 얘기했습니다. 원점론. 이거 뭘까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제 네. 다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무너진 민주당을 네. 다시 세우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들어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이재명의 민주당 네. 이것이 망가진 상태다. 나는 이재명 네. 민주당 이전 상태로 당을 그렇죠. 돌려놓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래 민주당에서부터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제가 봐도 너무 멀리 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네. 나는 이런 거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네.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니 이재명 말고는 어디 의지갈 데가 없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다 장악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민주당 어떻게 해야지? 이대로 끝나나?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아 그래 뭔가 앞장서겠다는 얘기인가? 라고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조금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호남을 찾고 그리고 본인의 고향인 전남 영광도 찾고 해서 노무현 또 전 대통령 봉화마을도 봉화마을 가겠죠. 가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짚어서 올라오는데 야 이재명 대표랑 만난다는 얘기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야 이재명 먼저 만나 뭐 이러고 있다고. 먼저 만나라고. 네, 네. 그러니까 과연 쉽게 만나 줄까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네.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네. 행보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고 오늘 진짜 오히려 쉼없이 이럴 때 참 뭔가 이게 지금 사실은 민주당 혁신위원회 만들어졌지만 혁신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혁신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잘 된 적이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정말 하려면 딱 임명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아 뜨거라 큰일 났네 라는 정도의 위협감을 이미 있는 인물을 앉혀야 그 당이 혁신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리 와 이리 와 뭐 이런 사람으로 당이 혁신될 거라고는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